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원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3인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실험 영상 중에 혼자서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랑 2명이서 했을 때랑 3명이서 했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실험 영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동조가 안 되는데 3명이서 하늘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늘을 본다. 이런 식의 집단 동조 현상인데 제가 그게 진짜로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지하철에서 뭔가를 밟은 듯이 행동해 봤어요. 혼자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해 봤습니다. 두 명이서 해봤는데 뒤에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3명일 때 정말 반응이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분명히 뒤에 사람들이 다 봤는데도 아예 동조는커녕 이동조차 안 합니다. 소가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럼 영상에 나오는 대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실험,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혼자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쳐다봐도 아무도 미동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 2명이서 해봤습니다. 둘이서 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셋이서 해봤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한 분, 두 분 획 쳐다보는 분은 계신데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그런지 3명 이상 뭉쳤을 때 눈에 띄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 외에도 많은 실험을 했는데 눈길조차 못 받았습니다. 오늘의 결론, 3인의 법칙,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저는 여러 명이 뭉쳐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시위도 마찬가지일까요? 요즘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TBS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명에서는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는 현상, 우리 가까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시위만 해도 크게 주목받는 시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시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 시위하는 곳에서 2시간 동안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시위를 봤는지 또 봤다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시위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면 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죠. 네, 사실 최근에 집회랑 시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줄어서 2017년에 4만 3천 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만 8천 건, 그리고 올해는 9월 말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7만 건을 넘었습니다. 2017년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시위도 같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늘어난 시위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 드물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위가 1인 시위가 많잖아요. 근데 1인 시위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고를 안 하고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인 시위가 거리에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나가봤습니다, 먼저. 네, 집회나 시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그 일대, 그러니까 서울시청부터 청와대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계속 돌아봤거든요. 많게는 하루에 26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집회까지 더하면 동시에 40개가 넘는 시위와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하는 분들도 있고, 노숙을 하거나 마음 맞는 분들끼리 계속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해서 1인 시위를 24시간 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돌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면 1인 시위가 막 늘어나요. 이거 시청이나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가 점심시간대 이후로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시간대 시청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죠. 네, 서울시청 앞에서는 아무래도 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고, 또 광화문 광장에는 정부 서울청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사관을 향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정치적인 것들도 이제 광화문 광장 좀 앞쪽에서 청와대 가는 길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이쪽은 사실 취재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박스로 제 몸을 막고 있는데 사실 저기를 지나치는 거였거든요. 근데도 못 자칫 가게. 보면 박스를 이렇게 건네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 막는 거네. 화면에서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 도착하니까 1인 시위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분들이 뭐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운,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뭐 제일 잘 전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 600일, 거의 2년 가까이 노숙을 하면서 계속 1인 시위를 이어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루에 많게는 50명이 넘게도 그 청와대 앞에 사랑채 그 앞에서 50명이 넘게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데 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뭐 다들 개인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목소리였는데, 제가 만나본 한 분은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온 분이었어요. 노예물 취급임금입니다. 21억. 일을 하루 영역들을 써가면서 한 사람당 거의 한 2천만 원 돈 정도 되는 거네요. 예. 한 100, 200, 거의 200 몇 명이 썼을 거예요, 아마. 일한 돈을 회사가 안 줘서 이제 청와대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와 같은 상황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나온 건데, 2달째 지금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보통 회사 일은 노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어렵죠. 진짜 얘기하는 내내 저를 계속 보면서 눈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다가
좀 한숨도 쉬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셨구나가 느껴졌는데 진짜 안타까웠던 건 2달 동안 저기서 노숙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 청와대 안 관계자도 아니면 거기를 지나왔던 수많은 기자들 누구 한 명도 이분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었대요. 지금 2달 동안 계시면서 먼저 말을 건 게 제가 처음인가요? 그렇죠. 기자분들도 와서 안 와요. 여기에서 이제 1인 시위들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뭐 그쪽에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규모가 큰 기자회견. 근데 기자회견하면 딱 그 회견, 거기에만 시선이 쏠리고 또 애초에 그걸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기는 사실상 조금 쉽지가 않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성분이 이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학교에서 갑자기 이제 세제라면서 뭘 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화학약품이었고 그거를 쓰다가 병을 걸리셨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학교도 인정했는데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라 그래서 뭐 치료비라던가 그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승인해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개인으로서 굉장히 억울해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구 사시는 분인데 시간을 내서 어떻게 짬짬이 계속 서울에 올라오고 계시다고 해요. 말하시는 거 보면 막 가슴도 치고 굉장히 억울한 게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저기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다들 억울한 게 있으니까 나오신 건데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지나가는 분들도 아무래도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누가 자기 얘기라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아 우리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막 손잡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 제가 다가가지 않았던 분들은 저한테 막 오면서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취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물론 모든 분들이 사실 외면당하고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그 톨게이트 수납원분들 대량 해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정규직을 요구하다가 뭐 잘 안 되면서 대량으로 해고 당한 일이었는데 그게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저도 집회에 취재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1인 시위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많은 분들 계신 곳에서 1,500명 해고라고 이렇게 피켓에 딱 써 있어서 톨게이트 겠거니 하고 갔는데 가니까 그 피켓만 보고는 톨게이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톨게이트가 안 써 있어서. 아 이거 안 쓰시면 못 알아본다 이렇게 했더니 아 어쩌겠어요 이미 나왔는데 이런 좀 반응이시고 매직 있냐고 물어보셔서 막 주위 둘러보면서 막 혹시 매직 있으세요? 매직 있으세요? 해서 매직을 구해다 드리니까 그때 적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슈화가 됐던 만큼 잘 해결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정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시위를 근데 또 보는 사람은 그런 관심이 없는 외로운 시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그 사안의 당사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자는 늘 1인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1인 시위자가 돼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에 필요한 판넬이나 이런 것들 만들러 한번 가보시죠. 이건가? 이 정도면 될까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네. 이걸 해서 내용을 박원순 시장님 청년들의 속사정을 들어주세요. 1인 시위 내용을 뭘로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평소에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불편했던 점을 막 떠올리려고 했는데 떠올리면 너무 소소한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담론이 커서 자칫 방송의 전체적인 1인 시위에 대한 키워드가 흔들릴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1인 시위를 시작할 텐데요. 과연 시청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자가 저렇게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괜히 짠해지면서 안쓰럽고 마음이 좀 안 좋아졌어요. 현장 나가서 좀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생각도 나고 직접 해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백석의 고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설정, 좋아하셨어요? 오늘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휘파람 호이호이 불며 교회로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이거 네. 좋아하는 시면 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하시고요. 네. 시위하는 2시간 동안 저는 고독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고독이라는 게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고독도 있잖아요. 맞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제 앞에 지나가시는데 저를 쳐다봐 주시는 분들은 극소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역시도 피켓 내용만 이렇게 슬쩍 보고 지나가시는데 이제 분명히 취재 때문에 든 피켓인데 점점 저도 모르게 점점 억울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실 제가 보도국 사회팀에서 이렇게 하면서 집회나 시위를 나갈 일이 진짜 많았는데 보통 나가면은 어떤 집회를 취재한다, 시위를 취재한다고 목적을 잡고 가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 이제 뒤에 1인 시위하는 분들이 저희 기자들을 보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도 제 코앞이 막 바빠서 이거 취재하다 보면은 어떨 땐 말을 걸 때도 있지만 말을 못 걸고 그냥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나치는 기자 입장에서도 그럼 저분들 목소리는 과연 누가 들어줄까 이런 좀 마음의 짐 같은 게 항상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마음이 좀 괜히 착잡해지고 하는데 혹시 공 기자는 시위할 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시위하는 2시간 동안 시민 2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도 1인 시위 하고 싶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거는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얘기할 데가 없으면, 내 목소리를 쳐도 갈 데가 없으면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제가 알아도 될까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사실 시위를 한다는 게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건데 시청에서 하는 거는 시청 안으로 그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혹시 시청 안에 그게 잘 전달은 되던가요? 취재해보니까 시청 안에서 알긴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그 시청 직원, 그러니까 청원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주로 이제 시청 주변에서 출입하는 분들을 관리하고 이제 수상한 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세요. 이분도 저한테 와서 시위 내용과 목적 그리고 저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시청 청경대장. 네네. 그래서 내용을 좀 무슨 내용인지 그래야 뭘 일을 해결할 건데 피켓 내용을 다 모시면 저희가 담당 부서로 저희가 그냥 보고를 하면은 담당 부서이 중국가에서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실무과에 공유도 해준다고 하고. 근데 바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역으로 이제 그 청원 경찰을 찾아가서 제가 기자라는 걸 밝히고 이제 왜 아까 저한테 와서 시위 내용과 목적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 가셨냐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속한 부서인 총무과에 가서 좀 취재해 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총무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층이에요. 이런 시간 실은 시위를 하러 왔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관련 과에다가 뭔가 네. 내용을 넘긴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위를 하더라도 갑자기 청사대로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주면 되게. 그러니까 시청 앞에 있는 시위를 파악하기는 해요. 다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시청 관리 차원, 그러니까 그 주변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는 셈인데 그러면 다른 실무과 같은 경우는 시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일단 다른 부서에 공유를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다만 시청 앞에서 장기화된 1인 시위, 가령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이제 시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꽤 장기적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관련된 과에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시장님이 또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1인 시위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하고 면담을 할 것이 하는 거고. 어쨌든 시청 주변에서 시위를 하면 그 내용을 관련가가 알고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시위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 추진단에서 좀 파악을 한대요. 그 부분 확인하러 직접 올라가 볼게요. 시청이 미로가 돼요, 미로. 아는 사람만.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죠. 이 시위는 허용된 거잖아요. 모든 시민들에게. 아, 제가 그 여부를 결정하시냐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여쭤봤던 건데 별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저분들이 피켓을 보면 가장 많이 써 있는 게 박원순 시장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알까요? 시청 안에서 가장 그래도 결정 권한이 많은 분인데. 네. 시청 앞에서 시위하면 시장은 알까? 알기는 압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 TBS의 공일인 기자입니다. 네, 시청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뭐 오면 가면 나도 보지. 근데 뭐 언제나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줄어든 거야 이게. 뭐 시민들이 언제나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제한도 있고 건의도 있으니까 또 시위의 자유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해당 부서가 또 알아서 또 그게 심각하거나 뭐 우리가 고칠 게 있거나 그러면 또 보고를 하지. 다만 공식적인 전달 경로가 없어서 진짜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전달 경로 없이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좀 보고 체계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보면 본인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민감하고 억울한 사연인 경우에는 이제 과에서 전달을 이제 체계를 밟아서 본인에게 보고되기도 한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고 사실 청와대 앞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1인 시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변인실에 물어봤는데 제도개혁비서관실에서 집회나 시위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도개혁비서관실에 확인을 했더니 또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쪽이 종로경찰서 관할이니까 종로서 쪽에 또 물어봤는데 청와대 경호처 쪽으로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청와대 경호처 쪽에서는 전달받은 게 없대요. 지금 머릿속에서 핑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다 안 한다는 거죠, 결과가. 그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다 서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더니 시민사회수석실 아래에 이제 사회조정비서관실이 있어요. 이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청와대 근처에서 이제 시위나 집회를 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파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 뭐 사연이 좀 딱하고 그런 심정을 헤아려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파악을 한 다음에는 윗선, 그러니까 뭐 수석이나 좀 대통령까지 보고를 할지 아니면 관련 실무 부서에 전달할지를 정하는데 이 전달 기준이 3개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 또 파급력이 있는 사안인지, 논리적 설득력이 충분한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너무 주관적인 기준 아닌가요? 근데 이 주관적인 기준을 듣고 나서도 정말 대통령이 이 시위 사실을 아느냐? 윗선에 보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까지 보고가 들어가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 대통령은 알긴 알까? 이게 저희의 궁금증이었는데 보고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시위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 그 행정력 안쪽으로만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자신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사회의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제가 나가서 만나봤던 1인 시위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안에서 이게 뉴스화가 됐는지 작게라도 뭐 한 줄이라도 뉴스화가 된 건지 살펴봤어요. 통계를 해보니까 1인 시위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는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한 3분 중에 한 분이 짧게 한 줄이라도 들어갈까 말까 좀 아쉬운 거죠.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취재를 하면서 검증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귀를 열고 다가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와대 보고 경로 그걸 취재하면서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대변인실에서 잘못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취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왜 잘못 알려줬냐? 아니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말이 저희도 시위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뭐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사실 청와대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 주는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물론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들도 많아요. 뭐 국민청원이나 신문고 같은. 그런데 이렇게 정작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청와대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물론 취재 과정에서 좋은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개발 때문에 집을 잃고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좀 관할구청이 도와주도록 연결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시위의 이런 훈훈한 마무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식적인 루트가. 민원이라고. 민원. 네.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저를 찾아왔던 그 청원 경찰분이 민원을 넣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미 민원을 넣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억지거나 민원 절차가 좀 허술하거나 공무원이 소홀히 대했거나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원으로 안 되니까 거리로 나온 건데 또다시 민원으로 돌아가라니 조금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희? 네. 저부터 우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1인 시위와 민원 사이의 그 돌고 도는 무한 반복. 이제는 우리 좀 끊읍시다. 억울함 때문에 지금도 1인 시위를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꼭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목소리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소신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억울한 거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그거밖에 없잖아요. 또 일반 시민이. 그분들도 뭔가 제대로 된 창구가 있으면은 거길 통해 말할 텐데 없으니까 하시는 방법이지 싶어요.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좀 그거를 내세우게 표출하는 거 아닌가.